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베트남에 들렸다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관광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서 길게 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회사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닌 경우 대부분 처음엔 언어 문제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한국인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에서 주거를 알아보는 것부터 베트남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몇 군데 알아보면 렌트비가 베트남이라 당연히 쌀 거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월세 자체가 한국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대부분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 금액 내고 살 바엔 한국에서 그냥 살지 굳이 베트남에서 이 돈 내고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정비를 아껴보자는 생각에 다음 수순으로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의 로컬 주택이나 아파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오랜 시간 계획하고 기대했던 베트남 생활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알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원룸 생활은 한국에서 원 없이 해봐서 베트남 뭐 그까이 거 자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렴한 렌트비이면은 실제 베트남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많은 불편함과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세로 아낀 금액 이상 예상치 못한 다른 비용으로 토해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절약한 금액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혹독하게 찾아옵니다. 현지 거주지에서의 생활은 의욕에 넘쳐 시작했던 베트남 생활을 불과 몇 달 안에 못 버티고 포기하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오늘 한국인들이 왜 저렴한 현지 동네에 사는 것이 어려운지 그 치명적인 이유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베트남에서 소중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예전 한국 80년대 달동네에 흔히 보이던 또랑이라고 불리는 작은 하천을 아시나요? 베트남은 한국보다 도시 내 상하수도 시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화장실 5수 포함 생활하수가 근처 하천에 바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쥐, 바퀴벌레는 물론 한국에서 보기 힘든 도마뱀까지 하천과 수도관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하수관을 타고 동네 전역에 바퀴벌레, 쥐 등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는데요. 오래 산 동네 유지들이라 그런지 얘네들 사이즈도 장난이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작은 휴대폰만 하고 쥐는 뉴트리아만한 사이즈도 흔한데요. 여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해충이 심각하다는 인식 자체가 희박합니다. 평상시 워낙 자주 봐서 그런지 한국 사람만 놀라서 기겁을 하지 현지인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진짜 일반 로컬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현지인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라고 해도 바퀴벌레나 쥐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보이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는 작은 도마뱀 같은 것이 아무리 문을 꼭꼭 닫아놔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만약 현지인 아파트에 사신다면 언젠가는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인들은 노상에서 왁자지껄하게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특히나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앞집, 뒷집, 돌아가면 집에 지인을 불러 수시로 오밤중에 술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지 밤새도록 문이란 문은 다 열어둔 채 술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술이 일단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찢어지는 앰프 반주에 맞추어 마이크를 잡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노래를 부르는데요. 밤새 남녀가 박수치고 노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해가 뜨는 것을 볼 때면 살인 충동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남녀 6명 이상 상대 쪽수가 워낙 많아 혼자서 강하게 항의를 한다고 해봐야 다들 술도 한잔 먹었겠다 기고만장해져서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주변 베트남인들은 본인도 자주 그래서 그런지 크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도 않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이에 처음 현지인 동네에서 굳은 마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중이 저를 떠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식습관이 달라 멸치 등 수많은 액젓을 온 음식에 넣어 즐겨 먹고 그냥 뚜껑만 열어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판에 이것을 끓여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수 등 한국인으로서 생소한 향신료나 식재료로 요리할 때면 참지 못할 강한 냄새가 나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밤낮으로 익숙치 못한 냄새가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사방팔방 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음식 냄새가 현지인 거주지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으며 제가 그곳을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혹시나 현지인 거주지에 입주를 고려하신다면 이 냄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아파트나 거주지에 만약 한국인이 이사 온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현지인들처럼 집안 온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달리 나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밖에서 외부인이 집안을 쳐다보는 것이 싫어 내 집만 문을 아무리 꼭꼭 닫아놓고 산다고 해도 이곳에 한국인이 사는 것을 근처 주변 현지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좋든 싫든 동네에서 곧 강제 인싸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변 이웃에게만 여기 한국인이 산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근처 현지 절도범기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뭐 털어봐야 크게 나올 것도 없는데 베트남인들 인식에 한국인은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휴대폰은 다 최신 제품에 집에는 신기하고 값비싼 전자제품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현지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보안으로 한국처럼 문마다 무슨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라고 해도 문은 철로 된 문도 아닌 그냥 열쇠로 여는 나무문이라는 것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치안이 부실한가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 저도 현지인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에 살다가 일 끝나고 갔다 오니 창문과 현관문은 훤히 열려 있고 한눈에 도둑이 들어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 생활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인 노트북부터 여권까지 싹 다 훔쳐가 그땐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개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난을 당해도 외국인으로서 피해 상황을 공안에게 신고하기도 어려운 것도 현지 절도범은 누구보다도 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 동네에서 한국인은 절도와 강도 등 범죄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에 월세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치안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층에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도 최근 일자리를 찾아온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와 인구 밀도가 한국 이상 높기 때문에 렌트비가 저렴한 변두리 동네는 수많은 가구가 다닥다닥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월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 쪼개기를 하도 해서 월세가 시세보다 좀 싸다 하는 경우 방 사이즈가 한국의 고시원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런 집들은 대부분 거미줄처럼 이어진 골목길에 위치해 있고 진입로가 워낙 좁아 작은 승용차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7월 하노이 구도심 한 현지 주거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사람들 모두 깊이 잠이 든 새벽, 최근 늘어난 전기 오토바이 충전으로 인한 합선으로 인해 큰 화재가 시작되어 결국에는 56명 가까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는데요. 화재가 새벽에 난 것도 피해를 크게 키우는데 한몫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가 워낙 좁아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불길을 제때 잡지 못한 것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현지 동네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건물이나 아파트가 이미 심각하게 노화되었고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 항상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싼 곳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부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충 집안에 석유, 골로 같은 것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곳도 무척 많아 언제라도 대형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집에 가면 흔한 소화기 하나 보기가 어려운데요.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혹시 베트남에 방문하여 로컬 호텔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샤워기 필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베트남은 한국보다 상하수도 인프라가 훨씬 낙후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사는 아파트는 대부분 신축한 지 5년이 안 된 새 아파트로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건물들을 보면 얼핏 봐도 지은 지 20에서 30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낡은 건물이 대부분이라 상하수도 역시 워낙 오래되어 고층인 경우 수압이 약해 화장실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쉴 새 없이 나오거나 때로는 석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만큼 수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동년배 베트남인들을 보면 한국인보다 작게는 5살, 많게는 10년 정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물때물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물에서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아 과연 이 물을 받아 밥을 지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찝찝함이 몰려옵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씻어도 이유 없이 온몸이 간질거리거나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무엇보다 물은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전기 사용량이 발전 용량을 초과해 때때로 공장까지 전기 문제로 인해 강제로 씌워야 할 정도로 전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장도 전기로 영향을 받는 판에 민간 시설은 전력 사용에 더욱더 우선순위가 밀려 신축 아파트도 종종 정전을 겪고 현지 주거 지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특히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에 정전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현지 주거지에 살기 어려운 치명적인 이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주거를 알아봐야 한다면 머릿속에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발품을 팔아 꼼꼼하게 집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베트남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현지 주거지에서 살 때 겪었던 경험이나 불편한 점, 주의사항 등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베트남 생활과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모든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